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동에 대해서 계속 조연을 자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판문점 회담의 비밀이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묘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겸손한 것 같지만 팩트만 우리가 분석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 먼저 만나 트럼프 소개 계획, 땡땡땡, 미국이 반대. 자,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먼저 만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해주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이 반대했다는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더 충격적인 진실도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미 대화가 중요하지 나는 빠진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변화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숟가락 얹고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모양입니다. 미국이 제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매체는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았다. 아예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의중에 계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미북 대화, 북미 대화 위주입니다. 심지어 한국 언론도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겸손하지 않은 그런 조연 역할의 말이 설득력을 좀 잃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립니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곳에서 트윗을 날립니다. 그리고 5시간 뒤 북한의 최선희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김정은은 상당히 늦게 보고받고 가지 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물밑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물밑 대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외교는 상당히 고수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리얼리티 TV 쇼를 진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방송인 출신입니다.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김일성부터 외교 하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런 발칙한 상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트럼프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상상력이 빈약하나? 무슨 자해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걸 수도 있지만 이미 물밑으로 그런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이번 회동에서 서로 각자 챙길 것은 챙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뭘 챙겼을까요? 혹자는 아주 잔혹하게 이런 말도 합니다.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문재인은 관광 가이드에 불과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의 이 후속 기사를 보면 대단히 대한민국 정부의 입지가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보도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특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윤건영 실장이 거의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의 1등 공신이냐 상당히 잠도 못 자고 했다는 듯이 쓰고 있지만 윤건영 실장은 이런 보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원래 이런 자리를 제대로 기획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인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격이 맞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격을 맞추려면 강경화 장관이 나서야 하고, 볼튼 보좌관과 맞서려면 적어도 정의용 실장급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단계인 윤건영 상황실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질적인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의 진행에는 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뒤치다거리, 경호 문제, 언론 보도 문제, 뭐 이런 것들.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남한, 어차피 우리가 이 회담을 하는 장소는 남한 땅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하라고.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을 할 때 윤건영 상황실장은 미리 초대받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요. 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정상황실이 바쁘게 돌아갔다. 윤건영 실장은 밤새워 상황을 살피다가 30일 오전 8시 판문점으로 달려갔다. 이미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북미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윤건영 실장도 미리 불렀어야 합니다. 아니, 윤건영이 아니라 정의용 정도는 불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밤을 새우면서 상황을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일 몇 시에 판문점 어디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 그러면 한국 한 명 와라. 그랬으면 제 시간이 갔겠죠. 근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미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고 윤건영은 판문점으로 오전 8시에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미국과 북한이 할 테니 남한 당국은 뒤치다거리나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소개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워딩입니다. 윤 실장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측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마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미 측과 의견을 교환? 의견을 뭐 이렇게 묻습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철저히 소외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보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역할이 아니니까요. 일본말로 이런 것을 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시다바리. 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르다. 이미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북미 양자 대화가 확정됐고 이후 문 대통령의 역할을 논의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김 위원장을 누가 맞이할지, 회담상 동선은 어떻게 될지 등이 미정이었다. 당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먼저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계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란 타이틀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내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맞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주연까지는 아니지만 조연급 주연은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 쪽 영역에서는 김정은이가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합니다. 북한 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하는데 원래 그 장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자리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악수하고 김정은을 데리고 와서 트럼프에게 인계하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헛된 꿈이었죠. 미국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지당한 겁니다. 미국에 제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씁니다. 중앙일보는 당초 청와대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힌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까지만 해도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회담의 핵심은 경호다. 게다가 접경지인 DMZ 회담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로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 당시에도 경호 문제가 제기됐지만 하루 만에 해결됐고 이 경험이 참고가 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경호 문제나 해라. 근데 이 경호 문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경호원들 무시하고 미국의 경호원들과 공무원들, 북한의 경호원들과 공무원들이 엉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엉망이 되고 이 남측 자유의 집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동한 그 장소 주변에서는요, 백악관 관리들과 미국 경호원들, 미국 기자들, 저쪽에는 북쪽 관리들과 북쪽 기자들 서로 몸싸움하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백악관 여자 대변인은 멍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미국 관리가? 아무튼 경호도 개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탁현민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엉망이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성조기와 인공기가 땅에 끌리고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서울에 있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자화자찬도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이제는 뭐 평화의 시대가 왔다. 마치 본인이 평화의 시대를 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이 장면들을 뒤에 보면 정말 우리 정부는 손님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객군입니까?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귓속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는데 영어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통역이 있었다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트럼프와 김정은이 들러리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경호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만 첨예했습니다. 30일 오전 구체적 동선 등을 협의했다. 협의는 한국 쪽 공식 창구인 청와대 상황실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진행됐다. 처음부터 남북미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으로 결정돼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이번 판문점 회담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창피할 일입니다. 이렇게 소외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53분 동안 빈방에서 기다렸다. 빈방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이 뭡니까? 이 무슨 망신입니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심지어는 제지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계획은 김정은을 먼저 만나서 트럼프에 인계하는 거였는데 미국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할 때도 빈방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 자유의 집 현장에서는 남한은 빠지고 북한과 미국의 경호원, 공무원, 기자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외교입니까? 창피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이 이제 내일쯤이면 독자 수가 36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뜨거운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 혹시라도 아직도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